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석태입니다. 네. 오석태의 엄마를 위한 영어, 그리고 영어로 된 글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 바로 독해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번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어휘를 제대로 익혀야 된다. 그리고 문법을 정확히 내가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회화가 주는 의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희님, 박윤희님, 양승현님, 정은님, 네, 조은우님, 어서서 들어오셔요. 자,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어 회화를 왜 해야만 하는가? 영어 회화를 통해서 언어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좋은 글을 읽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글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정확한 문법, 정확한 어휘, 정확한 회화를 통해서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도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좀 특별히 한 선생님을 모시고 과연 독해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법과 어휘와 그리고 영어 회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어떻게 또 공부를 하셨는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시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의 저자분이세요.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셔서 지금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문성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죠? 그렇진 않나요?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셨나요? 네, 우리 문성현 선생님을 각별히 모신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과연 그 좋은 교재를 쓰시기 위해서 문법과 어휘와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긴장 많이 되시죠? 네, 긴장됩니다. 오늘 첫 출연이라서 네.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과의 그 만남이, 여러분은 곧 선생님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게 되니까 뭐 몇 주만 기다리시면은 선생님과 직접 또 대화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정말 저도 궁금한 게, 선생님은 도대체 어휘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저도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봤던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그래서,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장을 사서 열심히 깜지라고 부르죠. 깜지라는 걸 쓰면서 단어를 외웠던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요. 깜지가 뭐예요? 영어 단어를 열심히 한 단어를 20개씩 30번씩 이렇게 동일하게 쓰면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별로 효과는 없는데요. 별 효과는 없습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걸 깜지라고 하는군요. 네네. 까맣게 된다고 해서 깜지라고 부르죠. 까맣게 된다고 해서? 네네. 그건 난 처음 들어보는 말일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단어를 쓰면서?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외우면 자꾸 기억에서 사라지고, 자꾸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너무나 싫어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자꾸 잊어먹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단어는 단어 자체로 외워서는 머리가 남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경험으로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학습 영어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단어는 실제 사용되는 문장 안에서 익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을 가지고 주로 연습을 했고 또 따라 읽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살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문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어머니들과 소통을 했던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단어를 무조건 단어만 매 쓰면서 외울 때는 뭐 사실 단어가 10개, 20개 내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뿌듯하잖아요. 그죠? 다음 날이면 절반이 없어지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외우면은 외우다의 반대가 제가 뭐라 그랬죠? 까먹다라 그랬어요. 외우다의 반대가 안 외우다가 아니고 외우면은 반드시 까먹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문장 안에서 좋은 문장 안에서 읽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그 단어가 오랫동안 기억이 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네.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단어 있잖아요. 자,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독해를 하시든지 아니면 영어 회화를 공부하시든지 자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먹을 수가 없어요. 자주 접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은 열심히 외워봤자 이제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잊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다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네. 지금 아주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어차피 자꾸 접하니까 기억이 오래 가는데 네네. 단어 아무리 외워도 그게 사용 빈도가 적으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네네. 그러니까 뭐 굳이 또 그걸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실용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군요. 네, 그 단어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굳이 사용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외워서 뭐에 쓰겠느냐는 거죠. 네. 이야. 저는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영어를 매일 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실용적인 방법이 우리 나라의 또 일반 학생들 그런 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이런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막 영어만 연구하는 이런 스타일의 선생님이 아니시고 직장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실용적인 영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면 영어에 관계없는 직장을 갖고 계시면서 영어를 좀 실용적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연구를 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죠? 원어민이 될 수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필요한 영어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영어 정도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조곤조곤 중요한 말씀을 다 잘하시는군요.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휘 공부를 그렇게 하셨다 치고 네. 문법도 공부를 당연히 많이 하셨겠죠? 네, 정말 문법 공부 많이 했죠. 예. 성문 종합 영어, 뭐 기본 영어 이런 책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법보다 용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문법보다 있습니다. 용법이 네. 중요하다. 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문법은 어떤 단어를 연결하는 배열하는 규칙입니다. 네. 그렇죠? 규칙. 네. 그런데 저희가 우리말을 배울 때 어렸을 때 저희가 한국말을 배울 때도 문법을 먼저 배우고 우리말을 구사하지 않았죠. 그런데 배가 고플 때는 나 배고파. 또 잠이 올 때는 잠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법이 아니고 실제 사용되는 그 표현 자체, 그거를 용법, 사용하는 방법이죠. 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용법을 먼저 익히고 나서 그 용법이 갖고 있는 문법을 나중에 익히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언어의 사용법을 먼저 익히고 그 용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예. 예. 뭐 예를 들면 excuse me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또 excuse me 하면 뭐라고 하셨나요? 이런 표현인데 excuse라는 단어가 뭐 품사가 뭔지 또 me라는 단어가 품사가 뭔지 우리는 굳이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excuse me 또는 I'm sorry 이런 표현들은 쉽게 사용하죠. 그 문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 용법을 먼저 익힌 겁니다. 그런 단어 표현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기본적인 표현들만 벗어나면 자꾸 문법으로 빠지게 되는데 다른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excuse me, I'm sorry와 같은 표현처럼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익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물론 기회가 안 닿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문법적인 것도 이거는 이런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익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문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일단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이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 전에 용법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다라고 쭉 나는 알고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그런 뜻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 형식으로 돼 있었던 거구나. 이런 뜻이 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구나. 나중에 가서 기회가 돼서 그것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고 설사 그런 상황이 접하지 않더라도 문장 자체를 이런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문장 자체 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영어를 연구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 학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실 결국에 하는 말은 똑같아지는 거죠. 네. 선생님 딴소리하고 저 딴소리하고 이러면 이게 저 두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확고한 신념이 생기게 돼서 아주 좋죠. 사실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걱정이 좀 됐어요. 무슨 걱정이 되는가 하면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저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문법 학습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남들하고 똑같이 어떤 문법 형식 외우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 한 5년 됐는데요. 제가 남들이 다 간다는 어학연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네, 15년 전에 캐나다 제가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3개월 만에 제가 돌아왔어요. 3개월 만에? 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현지에 갔더니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공부는 굳이 이 먼 데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국을 돌아와서 그동안 했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해외에 나가서. 바로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문법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법 공부라고 하면 주로 형식에 집착된 공부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서 영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피곤함, 그거 잘 되지 않음, 장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돌아오시게 됐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운전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필기 시험을 보고 또 주행 연습, 주행 시험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법이라는 거를 제가 비유를 하자면 필기 시험이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 시험.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95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자꾸 끌고 좀 미숙하더라도 도로에 갖고 나가서 자꾸 이렇게 연습이죠. 훈련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어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운전을 잘할 수 있게 되듯이 영어도 자꾸 공식을 생각하고 문법을 생각하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영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쓰는 걸 내가 활용하겠다, 훈련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하시면 자동차 운전이 내 몸으로 스며들듯이 여러분의 영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예를 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얘도 참 적절하게 잘 드시는군요. 네, 제가 비유의 대가입니다, 사실은. 비유의 대가이십니까? 네. 그럼 비유에 대한 책도 내보시면 어떨까? 그건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어책을 계속
예, 쓰겠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비유책을 내면 잘 팔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나에게 딱 맞는 어떤 뭐 지침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좋은 내용들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회화는 어떻게 또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시게 됐어요? 역시 회화도 저도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 네.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네. 도서관을 뛰쳐나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네. 도서관에 앉아서 있더니 영어는 되지도 않고 또 제가 원하는 또 토익이죠. 토익 점수도 오르지 않고 해서 저는 그 방법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네. 이제 지금 여기 서 있는 EBS 교재와 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원어민 회화학원을 동시에 다니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그때 사용한 방법이 오석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소리로 좋은 문장을 따라 읽기. 그것을 제가 한 1년 정도 하루에 5시간씩 훈련을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하루에 5시간씩? 네. 학교에 있는 어학실에서 2시간, 그리고 학원에서 2시간,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1시간, 5시간씩 하루에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여러분들